네, 2017년 하반기 공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운내서 도전해야 할 기업들의 합격 전략 네. 오늘 어벤져스 특집에서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10주 동안 네. 제가 금요일 동안 못 나왔어요. 이남규 아나운서 밀려가지고 제가 못 나왔었는데 10주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어벤져스 특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어벤져스 쌤들 만나보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차재원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 아이고, 그 본인이 그렇게 독박을 쓰네요. 왜, 아니, 사실 왜? 저는 왜? 달아름장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아이, 그냥 웃자고 정말 하니. 우리 실제가 김승기 그랬다면 아나운서- 제가 좀 그랬을 텐데 우리 남규 또 프레시하잖아요. 그래서 양보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네. 민혁 쌤 오프닝을 2분 넘겼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그 추석 때 하고 싶은 게 이제 쉬는 거다. 예. 구직자분들이 보면 본인도 경로할 아이고. 일이죠. 예, 구직자분들이 제가 죄송한 보면은 말씀을 드렸네요. 예, 그 어제 사실은 발표가 많이 났어요. 그렇네. 어제 현대자동차 뭐 삼성도 어제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마침 HMS 시험이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결과들도 많았어요. 저희 주변에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삼성을 합격했지? 뭐 실명 될 수 있어요? 뭐 강혜림, 에림 씨 네, 저 어떻게 합격한 거야? 첫코치 또 에림 씨. 수강생의 애제자거든요. 강혜림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야 어떻게 삼성전자에 합격을 했지? 와.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아니, 왜 떨어졌지? 강혜림 씨 폄하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보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러니까 전자회사에 맞는 어떤 준비를 사실 아. 하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의 어떤 힘이 아니었나. 그래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차재원 강사님은 네. 한 5분 전만 해도 네. 4층에서 저기 혼자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뭐 전화 통화를 역시 고객님,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렇게 예.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감인 신세계를 첨삭을 요청 주시더라고요. 오늘이 마감인데 그래요? 오늘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민혁 쌤이 저게 바로 민혁 쌤이 그랬어요. 전형적인 바쁜 척 혼자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추어 같은 태도예요. 저런 태도가 정말 죄송한데 아마추어가 아니라 웜하티드 따뜻함이죠. 사실 마감날 도와주는 게 누구가 저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학생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마트 어떻게- 자소서 첨삭.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로 했습니까? 그 회사에 전화해서 받지 않겠다. 아하. 마치 맛집 같은 경우에 그 국밥을 딱 정해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박수 먹는 순대국집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그냥. 학생 포장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 마감인 이마트를 난 책임질 수 없다. 당신들. 나는 그 일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환불을 시킨. 어허. 저렇게 일일이 다 대응해주고 이러면 웜하티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생 잘하는 보이니 새싹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제자잖아요. 거죠. 네. 좀 키워주세요. 해리마 예. 좀 축하한다. 뻔뻔한 거 봐. 해리마 축하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네요. 뭐 치고받고. 두 분 아주 사이 좋은 또 돈독한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네, 본인 그렇죠. 얘기하세요. 제가 하세요, 얘기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채 3막이라고 할 수 있죠. 합격 전략들, 남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랑 LH공사, 또 신세계그룹 등이 남아 있는데요. 음. 자, 이런 기업들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은 기업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고 사실은 지금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샘솟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동부그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들으면 삼성이라는 뭐 이 기업. SK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솔깃한 기업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뭐 취업 카페라든지 채용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심심치 않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 못지않게 다시 또 뜨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방송 보면서 저희가 또 10월 달에는 그런 기업들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이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정부가 좀 바뀌면서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채용이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채용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면 아니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름부터 주의해야 그냥 그거 되는 거 자체만 아니에요? 보고서 보고서 이제 그냥 뭐 많구나 어디든 들어가겠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그렇죠. 분들은 뭐 계속 2019년에도 저희 방송 보시고 네, 계속 애청자가 취준생 되는군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애청자의 되지. 길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기 좋네. 자전 코치도 뭐 지금 남아 있는 이 뭐 산막에 남아 있는데 기업들, 우리 예, 조쌤 말씀대로 말씀해 더 주신다면. 있고요. 뭐 넥슨도 있고요. 넥센 넥슨. 타이어도 있고요. 네. 모나미도 있고 뭐 종근당도 있고요. 되게 지원할 수 있는 특히 문과분들이 좋은 데가 지금 많군요. 본인들이 조금만 현실 인식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데가 20명 남짓한 채용 인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LH도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만 보고 현대백화점 그룹도
워너비 패셔니스타에서 자기소개서만 보고 신세계그룹은 뭐 인적성 검사가 없고, 그러니까 좀 유연하다. 다른 데와 좀 덜 경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새 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당연히 LH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펙을 가장 덜 볼 거고요.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했었고 신세계그룹과 이제 현대백화점인데 상대적으로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스펙을 많이 봐요. 둘 다. 근데 현대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에 비해서는 덜 보더라. 제가 주변의 어제 학생들이라든지 태성쌤이 얘기했어. 아, 배재대학교가 있다고. 현대백화점에 합격자 중에 네. 저 좀 놀랐는데 배재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뭐 진짜 의외네요. 배재대학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현직자를 모셨었어요. 인사 담당자 그 이은영 과장님. 그분하고도 제가 이마트 과장님하고 이렇게 종종 통화를 해보면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본인이 안 계시니까 다 제가 공개를 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그 좀 필터링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나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또는 뭐 기졸업자 중에서도 좀 마음이 아프네. 오늘 제출인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그러니까 기졸업자 중에서도 너무 오래전에 졸업을 뭐 하신 2016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서류 심사 기준에서 탈락될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뭐 지금 합격만 직시해야 시켜야 되니까? 될까요? 오늘 제출이라 저도 좀. 근데 제 얘기는 지금까지도 그런 걸 구분 못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이번 그 프로를 삼아서 정신 차리시고 앞으로 정진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근데, 그 예. 회사 브랜드 평판도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그 호감도가 높더라고요. 문과생들한테 CJ보다 훨씬 제가 볼 때 신세계 쪽이 회사 그 회장님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신세계를 재수 또는 삼수까지 그래요, 또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백화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보다는 신세계백화점이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또 잘하는 그렇죠.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선호도가 상당히 우리 높기 또 때문에 정영진 회장님 굉장히 또 이렇게 세련되신 분이어서 그렇죠. 그런 것 네. 때문에 이제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예전보다는 신세계에 집중이 된다는 걸 좀 저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차재원 코치도 뭐 비슷한 뭐 생각이시죠?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확실히 회사에 대해 이해도는 CJ가 높죠, 학생들이.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딱히 쓸 말은 없고 오히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그룹처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쌤 말씀에 저도 절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기업들 중에 LH공사는 10월 12일에 접수가 마감이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10월 19일이 서류 접수 마감이고요. 신세계그룹 바로 오늘까지죠. 그래서 급한 불부터 추석 좀 전에 끄고 마감이네. 갈게요. 예. 네, 신세계그룹 자소서 좀 합격 팁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번 항목은 아마 샤코치님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회사 선택 이유와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또는 뭐 이마트, 신세계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회사 선택 이유와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쓰라 그랬거든요. 반면에 2번은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똑같아요. 직무를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과 과정을 보여달라. 많은 학생들이 1번에다가 전혀 신세계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그룹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뭐 몇 시간 남진 그룹사와 않았지만 관련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명확하게 회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걸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신세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라든지 또는 뭐 내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뭐 신세계 무슨 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전혀 관련이 없고 작더라도 내가 뭐 주요 거점 백화점이라든지 매장 몇 개를 뭐 방문을 했다라거나 이런 노력이 훨씬 더 1번에선 여러분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알바보다는 알바는 사실은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어제까지도 신세계 뭐 많이 첨삭을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경험을 하는 그 학생들의 수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화시키려면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별화가 가능하다. 경쟁사에서 알바를 했다거나 그래서 경쟁사에서 해보고 여기를 했더니 이런 비교점이 있다라. 그래서 여기 이런 너무 거는 좋죠. 그렇게 그렇죠. 경쟁사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너무나 좋을 거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번 항목에다가는 신세계와 관련이 되는 작은 부분이라도 꼭 기술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차재원 코치도 저기 뭐 오늘 출연 예. 경고한 사항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바로 이 방송 직전까지 첨삭을 했는데 조은혁 선생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하고요. 2번 문항만 놓고 보면
이제 직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직무에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직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직무 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내가 입사 이후에 이러한 역할을 할 텐데 잘할게요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역할을 나의 포부로 일치시키거나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그건 떨어지는 거니까 문항의 의도에 맞게 구체화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영역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떡하죠? 진짜 지금, 잘할게요. 좀 빨리 예,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8시간도 안 좀 남았는데 얘기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걸 갖다 붙여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두 가지 포인트를 그러니까 직무 놓치지 않았으면 수행에 좋겠습니다.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네. 그걸 그대로 그렇죠. 뭐 본인 포인을 빌자면 나열충들 이런 그대로 거요. 적어놓고 잘할게요. 이거 안 이렇게 된다.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이거 안 된다. 저의 시그니처한 표현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주셔서. 나열만 해놓고 잘할게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백화점 쓰는 친구들의 거의 한 8할 이상이 지금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세 가지예요. 그 지하 1층에 식품 매장 건들거나 아니면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파 쪽 2층이나 뭐 1층 화장품 쪽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전 쪽 뭐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다 비슷비슷하게 써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거기에 다 하나 더 얹을게요. 이벤트홀 바꾸겠다. 이벤트홀 그것도 그건 많이 나쁘지 나와요. 않네. 근데 그것도 근데 많아요. 그게 네. 식당 쪽과 이벤트홀 쪽이 확실히 지역별로 다르긴 해요. 그렇죠.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어디 지역까지 구분을 안 하겠습니다만 또 신났네 또 신났네. 아니, 바로 또 아니. 주전공이 나왔어. 나왔어. 아 그냥 지역별로 건물 터지네. 지역별로 그 뭐라고 분비는 그 존이 있기 때문에 아, 존.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 만약에 신세계라는 그 회사가 그 존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전략과 관심을 하는 갖고 거면 있다.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HMR 쪽이라 그래서 그 뭡니까 혼자 간편식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간편식에 대한 회사가 투자하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가 전혀 관련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뭐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뭐 매장 관리를 했다라든지 내가 무슨 뭐 이유식 매장에서 뭐 베이비 매장에서 뭐를 아르바이트를 수행을 했다. 근데 정작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떠한 투자나 관심도 없다. 이래 버리면 완전히 자소서가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휴가를 산으로 갈 건데 바다에 대한 얘기가 아무리 무슨 TV에서 나온들 관심을 갖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회사의 방향을 이거는 비단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현백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를 쓸 때 좀 유의하셔야 된다. 좀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방송했으니까요. 화요일 방송 다시 보기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미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우리 빨리 나가 아니다 싶은 경험이면 빨리 백스페이스 누르시고 새로 작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경험을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것도 그렇고 알바하면서 바라본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써요 개인 블로그에.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지 말라는 얘기 나는. 자소서에 쓰지 페북에. 말고. 그렇지 뭐 타임라인에 올리면 되죠. SNS나 이런 데 쓰면 얼마든지 저희도 인스타에 들어가서 올리세요. 인스타에. 좋아요 눌러드리고 할 테니까. 괜히 좋아요. 자소서에 차라리 자소서에는 쓰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 더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아 현실이에요. 써요. 네. 페이스북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LH 이제 좀 알아보죠. 신세계 다음에 급한 게 이제 LH 공사죠. 자 이게 본사가 나주에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주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나중 정말 평야가 생각나는 가서 일하는 나주를 곰탕과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나주 쪽에 또 묘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가 그쪽이십니까? 그죠. 그게 외가댁이 이제 그쪽인데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나주에 갈 일이 제가 없어요. 뭐 배 먹으러 거기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방 근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만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데 광양이랑 한 달 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건 여기 그래요? 왜 왔을까? 네, 돈을 뭐 저축은 하는데 뭐 쓸 데도 딱히 없고 무슨 번화가나 이런 게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니까. 그래서 박성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자소서에서 검증하진 않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만 이제 면접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물어볼 거예요. 뭐 지방 근무라든지 또는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데 배치가 됐을 경우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이나 기준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부분들 워라벨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걸 또 뭐라고요? 워라벨이요? 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워라벨이라고 워라벨.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지는 줄 알았네 뭐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들도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고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입사했을 때 이분을 이 신입사원을 연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 근무에 대한 것도 우리 박소경 아나운서는 들을 수 있는 게 대전 MBC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물론 뭐 외로웠습니까? 회사 선배들이랑 뭐 어울리고 해도 그래도 좀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 뭐 그래도 성심단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많이 하나 먹으러 이글스 다니긴 빵으로만 했는데 야구장 가셔도 되고. 달래지지 않더라고요, 빵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가기 전과 약간 들어가고 난 뒤에 마음이 좀 달라지는 네, 막 게 면접 있었죠. 지방사 면접 보면 뭐 뼈를 묻겠다 여기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될 것 실제로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많죠. 그리고 화장실 전후 같다는 그렇죠. 거. 면접 실습 같은 걸 제가 진행을 해도 분명히 답이 있는데 고민한 흔적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아예 나 나주 간다고. 아예 나 포항이라고.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접근들이 있는데 믿질 않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예. 안 믿으니까 안 그때 믿으니까 그걸 그쵸.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솔직하게 고민한 내용을 털어줘야죠. 고민 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저는 오히려 지원한 이유를 무리하게 구체성이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면접관한테. 잘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고민을- 차라리 내 고민 마음을 나도 해야죠. 몰라. 이렇게 하는 그치. 거 뭐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제가 가능하다고 면접관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믿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까지만 아주 좋은 답변이죠. 얘기해 주시 뭘 평가해야 돼 전문가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여주셔도 저는 죄송합니다. 왜 당신이 날 평가합니까? 나 평가한 적 없어요. 같이 맞정우죠. 아왜 그래요? 리시브 토스. 미안합니다. 오늘 네. 재밌네요. 자, 아니 아까 이것이 계속 계속 방송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미워요? 동의하고 그래요? 있는데 오늘. 예.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많아서. 네. 차코치도 주대 있게 하세요. 뭐 동의 안 되는 건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동의 너무 되고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무조건 잘 보이겠다라는 건 일부 비서직이나 일부 특정 직무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지금 이 대조공채 전형에서는 해당이 안 됨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부산 한번 시험 본 적 있었는데 부산. 그때 최종 갔다가 네. 뭐 김치국을 마셨죠. 그 주변에 막 오피스를 다 알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어쨌든 그때도 그런 질문이 왔을 때 표를 묻겠다는 식의 비슷한 부산을 사랑한다 얘기했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 결과적으로 부산을 사랑합니다. 저보다는 괜찮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부산이 베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 연고지 친구들을 선호하는 건 있는 거죠. 확실히 여기 있고 마찬가지로? 가산점도 그렇죠. 명확하게 주고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는 그 주변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뭐 일정 부분 꽤 높은 부분의 가산점을 부여한 적도 있고요. 만약에 한동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만약 포항 제철고다. 그럼 거의 그냥 서류 통과예요. 그러면 그냥 서류 통과 바로 면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면접 가서 그때 어떻게 면접 논리를 좀 만들어서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쉽지 않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 네. 주소까지 옮겨왔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네. 온천장에 계신 우리 이모님과 온천장이요? 이모 할머님 집 옮겨놨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위장전입 건안 아닌가요, 이거?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그랬는데 아무튼 어쨌든 뭐 그 다음 얘기 지역에 대한 거를 네.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만약에 서류 여러 개 합격하신 분들은 만약에 인적성이 겹치거나 그러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차코치님 어떠셨어요? 많이 합격했는데 뭐 CJ 오쇼핑 고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인적성을 많이 떨어져 본 입장이라서 사실 네. 고민을 할 여지는 없었어요. 매 순간 최선을 거기만 다하는 됐어요? 게 아닙니다. 되긴 됐는데 인적성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단기간에 취업을 한 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절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되게 이런 일정에 겹쳐서 선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세요. 그때그때 처음 접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편인데 채용 전형을 이제 2번 이상 겪어보신 분들이 좀 재보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번에 삼성이랑 CJ가 겹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고민인 거죠? 예. 근데 본인의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합격 자체가 중요한 분은 거기에 맞게 티오가 넓은 쪽에 대한 인적성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로 본인을 뭐 선택을 해갖고 후회하네 안 하네 이런 거보단 상황에 맞게 최대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CJ도 이번에 22일 네, 겹칩니다. 어떡합니까? 삼성이랑 삼성- 이례적인데요? 예, 진짜로요. 그래도 많이 뺏기진 않겠죠? 많이 뺏길 겁니다. 제가 볼 때 삼성 쪽으로 네. 엄청 많이 다들 넘어갈 것 삼성 쪽으로 같다는 넘어갈 생각이 것 드는데 CJ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포스코도 네.
10월 22일 토요일 날 인적성 네, 시험을 맞습니다. 네.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10월 3주차가 아마 인적성 근데 절대적인 저희 경쟁이 아닐까요? 현대백화점 네. CJ도 그렇고 네. 22일에 19일은 좀 나은데 네. LH는 너무 매정한 게 저기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여서 바로군요. 아. 진짜 이 추석 연휴 때가 정말 피 튀겠어요.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 때 사실 뭐 구직자분들이 쉴 여유도 없고 정말 언론에 나오는 대로 그 연휴 때 정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조용한 서울에서 독서실에서 자소서 더 많이 쓰면서 그런 노력을 하려는 분들이 네. 제 주변에도 학생들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LH는 어떤 식으로 좀 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희가 수요일 날 짚어보긴 했는데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NCS 자소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업 포부 이런 거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5가지 5대 직업 기초 능력 있잖아요. 아마 오늘 이제 그 자소서 모집이 이제 그 서류가 시작이 돼서 아마 자소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5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그 항목별로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경험들을 제대로 매칭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매칭시킬 때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뭐 해외 뭐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코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경험을 적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내 역할이 뭐였고 해당 역할에 맞게 주어진 과정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글이 서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 행동의 이력을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태스크 상황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식의 좀 그려질 수 있는 서술 구도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막상 글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아이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싶으시겠지만 막상 본인의 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조민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직업 기초 능력 관련된 거 NCS 홈페이지만 가보시면 PDF 파일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정독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CS 공부가 정말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필기 시험 준비하는 팁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필기 시험은 그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그때 아마 홍기찬 쌤도 2달 전에 말씀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지금 제대로 그 연역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NCS 교재들이 뭐 사트 같은 경우야 그 1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교재들도 딱히 오타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NCS 교재는 여러분들이 딱히 사실 믿을 만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NCS 홈페이지에 있는 유형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양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거기 유형도 있고 실제로 모범 어떤 그 문제 샘플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전부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LH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을 좀 짚어볼 텐데요. 워너비 패셔니스타, 캠퍼스 리크루팅 그리고 캠퍼스 리퀘스트 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학교가 약간 캠리 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이제 워너비 패셔니스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캠리 지원하고 일정도 진행 중이라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름 되게 어렵게 해놨잖아요. 워너비 패셔니스타 뭐 그리고 캠퍼스 멋있어. 리크루팅이야 여러분들이 알겠죠. 직접 담당자들이 와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고 캠퍼스 리퀘스트 뭐가 달라요? 리크루팅하고 리퀘스트. 캠퍼스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스펙 채용이에요. 네. 리퀘스트는 네, 그러니까 그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인재에 대해서 아이디를 발급하겠다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이게 캠퍼스 리퀘스트. 또 나왔어. 이거 현대를 안 좋아해. 아직도 지금 이거를 저희가 그때 5월달에 방송 때 제가 무지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 동국대에서 뭐 채용 진행하고 이럴 때 좀 하반기 때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현대백화점이 좀 각성하고 다른 유형의 채용을 하기를 좀 바랬는데 똑같이 또 추천 채용, 캠리, 워너비 패셔니스타만 사실 남은 거야. 워너비 네. 패셔니스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공채. 근데 워너비 패셔니스타도 이게 또 내부적으로 기준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서류 심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캠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학생들도 보니까 이미 캠리 응시에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스펙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백화점에서 좋아하는 그런 성향 또는 보여지는 모습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좀 당락을 좌우하는 좀 씁쓸한 채용 전형이 어제 현대백화점 저기 채용이다. 그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누구죠? 태성 쌤이 카더라에 속지 말라고 그 얘기 엄청 하시면서 그래 나름대로 공정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약간은 민혁 쌤과는 배척되는 것 같아요. 태성 쌤의 저는 의도는 알고 있어요. 태성 쌤은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힘내라 이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냉정하게 태성 쌤이 뭐 잘못되셨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나름 백화점 들어간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현대백화점 그룹 문화특강을 갔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채용이랑 관련이 없이 네. 문화 초청 행사로 가서 거기 계셨던 그 담당 진행 요원분도 입사한 지 1년 미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동기분 혹시 스펙이나 이런 거 어떠냐. 결국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정 이하의 회사, 아니 그 학교 출신은 거의 없었고 본인이 그 중경 외시 중에 하나의 학교를 졸업했는데 거의 외대를 제일 마지노선이었다. 좋아한다더라고요. 외대가 제일 외대는 많고. 당연히 있고, 예. 예, 그 중경 외시 수준이 자기 동기들 중에 거의 마지막 수준이었고 특수한 학교는 자기가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녹음해버렸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이런 리퀘스트다, 뭔 퀘스트다, 리크루팅이다, 패셔니스타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현대백화점은 빨리 정리해요. 지금 마감 기한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19일까지니까요. 네. 길기도 되게 길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만약 또 오늘 지금 신세계 20또 마침 29분이네. 29일에 또 맞춰서 하듯이 현대백화점도 10월 19일에 맞춰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진짜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 때. 저희가 시간이 네. 되면은 현대백화점 그 담당자분을 한번 불러서 모셔서 그 우리 민혁 쌤과 한번 장울 결혼을. 배틀을 네. 뜨게. 아니, 나는 nothing to lose야. 잃을 게 그래요? 없는데 그분들이 어. 나오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전화라도 뭔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미지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코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나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4월달에 방송 때 예. 충분히 비슷한 논조로 말씀 이미 그래요. 드렸었고요. 굳이 그래도 작성을 해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자소서 작성 시에 유의할 부분만 짧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이 이렇게 대단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대단한 경험이 어떤 거냐면 5개 국가를 투어를 돌아야 돼요. 되게 높은 산을 올라야 되고요. 인도 겐지스 강가에서 빨래를 해야 돼요. 거의 그 급의 정말 특출난 경험 자체가 아니라면 경험 그 자체를 그대로 500자에 채워놓고 나 워너비 패셔니스타 이렇게 작성은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문의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DJ 한 친구들 있죠. 이제 웃지 못할 거야. 아, DJ 한 DJ? 친구들. 어. 예, 자기가 크루를 맺어서 DJ 갖고 학교 축제에 초대받았다. 이게 성과인데 왜 날 몰라주세요? 그거는 그냥 너의 좋은 음악적 어떤 추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적어놓고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백화점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해당 직무의 성격에 맞게 나를 또 포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예요. 좀 이렇게 겹자로 나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성향 하나에만 너무 또 이 방송 보시고 성향 그럼 나를 무조건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끌고 와서 또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그 예. 본인 어필하는 거 또 파일 첨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1번에서 500자로 물어보고 그다음 항목에서는 자유양식으로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파일 형태로 이제 제출을 해라. 이거 네. 어떻게 보면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백화점 입사를 위해서 뭐 공모전에 참여를 했다라든지 예. 또는 꾸준하게 백화점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활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우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울산대학교에서 했더라고요. 캠퍼스 리크루팅을. 그래서 저희 학생이 한 명 합격했는데 저는 그 친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좋아하는 그런 외모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외모 중요하죠. 바로 어제- 바로 근데 합격이에요. 어제 네, 박성희 아나운서는 100%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는요. 바로 합격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얘기해달라고. 여기 리크루팅 그래서- 안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매력이 왕성한
나이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세련되고 그런 지적이어야죠. 느낌. 그러니까 말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네. 제가 깔끔해야죠. 그렇다는 거군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 토커티브하다거나 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니까 또 주류 영업 할 수 있어요.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주류 영업. 술 한 잔 못해도 술 한잔 상관없어. 못하는데. 주류 영업. 강사차 코치는 김승재 아나운서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가 힘내세요. 그러네. 예. 중요한 파이팅 하십시오. 다 이걸 그래. 기억해 주시면 근데 어제도 좋겠어요. 그랬어요. 태성 쌤은 외모 보지 않는다. 외모 보지 않은 직무가 있는 거죠. 그 얘기죠. 경영 지원 쪽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드러나는 분야에서는 외모적인 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하지만 외모적인 요소가 작용하지만 우리가 뭐 그 튜닝을 한다든가 성형을 한다 이런 노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거는 전혀 지향 네, 얘기로. 안 되겠고요. 외모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그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현대백화점, 압구정 그렇죠. 본점도 있고 아주 뭐 깔끔하죠. 코엑스 또는 판교 네. 쪽에 가서 그 매니저분들이 항시 계시는 게 아니라 주요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순회하는. 뭐 3시 때 뭐 오전 11시 때 그때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그때 확인을 보는 해보세요. 진짜 외모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모는 뭐 너무 결격사유만 되지 않으면 그럼요. 본인의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모에 너무 그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본인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 자, 영업 예. 쪽을 아무래도 좀 많이 뽑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TO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이 상반기 기준으로 한 80명 정도 뽑았거든요. 80명이요? 예, 그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더 많이 뽑는 편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드러나는 영업관리직이 아닌 나머지 직무는 적은 인원을 뽑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인원들 감안해서 근데 문제는 워너비 패셔니스타에 할당될 만한 TO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원어민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좀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냥 영업 관리에 해당되는 그쪽의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나를 알리고 이 백화점과 내가 맞닿아 있는 연관성을 입증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고 이어가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 전형이 본인의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원오브 댐 아니겠습니까?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도 병행을 하셔야 최종 승부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민혁 쌤은 이제 리크루팅은 캠 리딩 좀 안 좋아하시니까 워패에 대해 저희가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백화점인데 네. 굳이 왜 이런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뽑을까? 이런 그 의도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지금 백화점 업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특수한 이력이나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을 스펙과 관련이 없이 뭐 대학생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좀 포부나 도전했던 예를 들어 뭐 창업 경험이 있다라거나 뭐 쇼핑몰을 운영했다라거나 또는 동종 업계에서 경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캠리라든지 캠퍼스 리퀘스트에서 좀 걸러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호하는 그런 채용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패셔니스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패셔니스타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뭐 그런 DJ 했다거나 이런 네. 건 이제 지양해야 되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은 적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가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층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거기 딱 절반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에 2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의 그 대졸 사원들이 한 층이면 제가 어림잡아서 거의 하루에 몇 억에서 또 몇십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할 텐데 그중에 절반이면 내가 핸들링 해야 되는 매출 몇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말 근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 리더십 이런 부분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전형이 네.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비단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도 또는 한화 쪽도 백화점 업계 자체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성향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빨리 신세계 그러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태와 좀 관련된 끼를 내보내셔야지 그냥 맞습니다. 마냥 저냥 네. 이런 끼를 내보내시는 거는 나중에 뭐 그런 어떤 슈퍼스타 K나 이런 데를 나가셔서 보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학생들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잘 보내는 신의 한 수 하나씩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민혁쌤부터. 저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국에는 일단 편해야 뭔가 몰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부모님한테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연락을 하는 둥 마는 둥 뭐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고양이나 이런 쪽인데 노트북 켜놓고 뭐 이게 지원 동기가 잘 써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자소서 잘 써라 뭐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먼저 좀 수신, 자기 자신을 좀 처우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올 연말까지는 좀 연락하지 말아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다. 확실하게 아들을 믿어달라.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해놓고서 몰입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계를 잘 규정을 못하더라고요. 제 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확실히 정리를 해두시고 연휴 기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애를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부모님도 그렇고 지원자도 마찬가지고. 자, 세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면접 준비를 합시다. 면접 준비를 합시다. 지금 아니면 도저히 면접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서류 서류 여부와는 별개로 인적성 통보와는 별개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면접에 해당될 만한 나의 간단한 자기소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알차게 열심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차재원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